우리가 말려들 만한 요 전쟁의 어떤 이상하고 기묘하고 충격적인 측면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사건은 5월 17일 날 일어났습니다. 이게 참 눈에 보이지 않게 묵직하게 충격을 주는 전율할 만한 사건인데요. UAE의 바라카 원전의 외부 발전기에 드론 한 대가 날아들어서 폭발해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다. 여기에 지금 한국 근로자들이 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우리 근로자 380명이 대피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바라카 원전, 우리가 이제 원전 수출국으로 우뚝 선 기념비적인 원전이죠. 이게 총 90조 원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UAE에 원전 4기를 지어준 거 아닙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수출해가지고 4기를 지어주고. 그런데 이게 왜 90조 원이냐? 원전 수출에다가 유지보수 예산까지 다 따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품 공급이 있어요. 이걸 다 하면은 패키지로 90조 원 정도를 우리가 수주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명 계약 의혹이 많았다고. 이게 뭐 비밀 계약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알아보니까 우리가 110억 달러를 UAE에 차관을 빌려줘서 여신을 제공한 것이죠. UAE의 이 원전 예산을 충당하도록 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지난 17년간 역대 정부 모르게 지나온 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UAE와 한국이 비밀리에 군사협정을 체결했다. 그 군사협정 내용이 뭐냐. UAE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중동전쟁에 사실상 자동 개입, 자동 참전하게 되는 걸 미락을 맺었다. 미락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걸 최초로 폭로한 게 저거든요. 제가 2019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 할 때 이걸 폭로를 했는데 이게 다 사실로 확인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 뭐냐. 자, 원전을 우리가 지어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비밀이에요. 그 원전의 경비 있잖아요. 경비. 이것도 한국군이 지켜줘요. 이것도. 그 다음에 원전이 공격을 받는다는 거는 거의 전쟁 상황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전쟁 상황, 비상사태가 UAE에 터진다. 그러면 한국군이 자동 개입을 한다. 자동 개입. 그래서 한국이 자동 참전을 한다. 이렇게 미략을 맺어준 거예요. 이명박이. 그러면은 자동 개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군 병력이 유사시에는 파병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파병 약속을 미리 해준 거예요. 파병 약속을. 그리고 이 파병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군 부대가 평시에도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UAE에 가 있는 우리 특전사 아크 부대입니다. 이 아크 부대가 평소에 가 있는 명분은 UAE 군의 군사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목적으로 가 있다고 돼 있어요. 교육훈련 목적으로. 그러나 사실상 그게 아니고 자동 개입하는 인계철선, 와이어 출입으로 가 있다. 출입 와이어라고도 하죠. 출입 와이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이 와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자동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증표로.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1953년에 한미 간에 체결된 한모 상호 방위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어.
그런데 한국하고 UAE가 체결한 비밀 합의서에는 이 자동 개입 조항이 있어. 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 조약보다 더 센 게 체결돼 있다고, UAE에. 그래서 제가 이걸 2019년에 폭로를 했더니 언론이 이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이던 김태형 국방부 장관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김태형 국방장관한테 사실이냐 물은 거죠. 그랬더니 김태형 국방장관이 시인을 했다. 이게 중앙일보에 아주 특종으로 나갔어요. 중앙일보에. 한겨레 보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18년에 터진 거네. 제가 착각했네. 2019년이 아니네요. 자, 한겨레 신문 보면 김태형 UAE 비밀 군사협정 내가 주도 MB 거짓 주장 드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MB가 언론에다가 나는 비밀 합의한 적이 없다. UAE에다가 이렇게 싹 잡아떼버린 거짓말을 했는데 그때 이명박 밑에 있던 김태형 국방장관이 뭔 소리냐, 내가 체결했다, 비밀 군사협정을 주도했다, 이렇게 해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중앙일보에다가 그 시인을 해버린 건데, 자, 이게 뭐냐 하면은 내용이 기가 막힌 게, 김태형 국방장관 얘기는, 자, UAE에 파병을 하는 거는 국회 동의 사항인데, 우리 헌법 60조에 나와 있잖아요.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동의를 안 받고 지금 파병을 한 거란 말이에요. 파병을 약속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UAE에 파병하는 건 그때 가서 국회 동의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UAE에 미래의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비밀협정으로. 완전히 이거 위헌이죠. 이게. 그래서 그 대가로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자기가 했다고 실토를 한 건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런 약속해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외교부 조약국하고 법제처에서 난리를 친 거야. 이거 해주면 안 됩니다. 검토 과정에서 안 되는데 청와대에서 찍어 눌렀다. 그러면서 김태형 당신이 총대 매라 해가지고 외교부하고 법제처에서 반대하는데 김태형 국방부가 체결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국정농단도 이런 국정농단이야. 이렇게 되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이게 지난 17년간은 비밀협약으로 묶여 있을 때는 평시에는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드디어 올 게 왔어. UAE에 드론이 우리 원자력 발전소를 때려 부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란은 싹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 안 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드론이 어디서 날라왔냐 보니까 어디서 날라왔어요? 이라크에서 날라온 거야. 이라크에서 친이란 민병대에서 날려보낸 거예요. 거기에다 UAE까지 날려보낸 거죠. 어쨌든 공격을 받은 거예요. 친이란 민병대 쪽에서. 그러면 UAE가 지금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요청할 수가 있는 거지. 한국군 보내라. 그래서 UAE 지켜라. 물론 비밀 협정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군대를 보내야 되느냐 UAE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UAE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비밀 협정을 안 지키면은 단교를 해버리겠다, 석유 거래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UAE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문턱이 닳도록 가가지고 사과하고
비밀 협정 지키겠다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준 일이 있어요. 그때 UAE가 우리 한국에 요구한 게 뭐냐? 비밀 협정에 의해서 한국 보고 군사 기술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군사 기술을. 그러니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 무기 개발하는 그 연구원들이 있잖아요. 이 연구원들이 UAE에 파견이 돼가지고 아예 UAE에다가 우리 그 무기 개발 노하우, 군사 기술 이런 거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SBS의 김태훈 기자가 쓴 기사가 있어. 요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취재 파일 ADD 조용히 UAE 사무소 개설. 이게 뭔 얘기야? UAE 기술 유출은 미궁인데. 이게 자꾸 광고가 떠서 아예 가리네. 자,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2022년에 UAE에 아예 현지 사무소를 개설했다. 현지 사무소를. 그러니까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현지 사무소가 UAE에 개소돼가지고 얘 사진까지 나왔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아랍에미레이트 사무소를 개소했다. 여기에 우리 대사 사진도 나. 이게 2022년 기사예요. 그러면 2022년에 이게 이런 일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게 쭉 이어진 거거든요.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우리 군사 기술을 통째로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또 윤석열 정부 때 와가지고는 이전 정부에서 합의한 비밀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UAE 가가지고 군사기술을 전수한 거를 경찰을 시켜가지고 군사기밀 누출로 수사를 시켰다고. 그러니까 UAE가 우리한테 항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왜 수사하냐. 그러니까 지금 수사가 중단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을 퇴직을 시켜가지고 UAE에 이 대학의 연구소에 취직을 시키는 방식으로 군사기밀을 빼돌린 거죠. 그게 뭐냐면 UAE 갈리파 대학 부설연구소. 여기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 퇴직자들을 보낸 거지. 보낼 때 USB에다가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는 무기 개발 정보를 담아가지고 간 거죠. 이걸 뒤늦게 경찰이 잡은 거예요. 너 왜 다운받았어? 그래서 갔어. 그런데 UAE가 이걸 갖다가 항의를 하니까 경찰 수사가 중단이 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 이 연구원들이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못 찾아. UAE 어디 가서 살기는 산다는데. 그 순간 경찰 수사 중단.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느냐? UAE하고 비밀 협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궁 무기도 수출하고 그 다음에 박격포, 유도 무기 이런 것도 UAE다가 슬금슬금 빼돌리기 시작하고 더 놀라운 일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거예요.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후에도 고객에게 절대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귀찮게 계속적으로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연락을 기다렸다고 전화를 먼저 주시는 분이 계실 정도랍니다.
부담 없이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를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 상담 신청하실 때 꼭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시는 회사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 하고 가짜 답변도 한다고 합니다. 마이보험체크 여기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맞춤형 보험 담당 마이보험.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기억나시나 여러분들? 2023년에 윤석열이 이제 UAE 방문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말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 윤석열이. UAE의 주적은 이란이고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하듯이 UAE도 이란을 주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UAE가 주적인 이란에 맞서도록 우리가 군사력을 제공하고 안보 협력을 하고 이런 걸 쫙 하겠다고 까버린겨.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 지금까지 이 비밀리에 유지하던 군사협상이 다 드러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이란이 발칵 뒤집혀. 그래서 이란에서 성명이 나왔죠. 한국 대통령 성명을 규탄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사우디, UAE 이런 데하고 관계 개선하는데 네가 와서 무슨 주적 발언이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난 적이. 그때 윤석열이 그 발언을 왜 했을까? UAE까지 가서 보고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UAE하고 어떤 군사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상 동맹을 맺었다는 거를 보고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보고받은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밀 사항을 깜빡 잊고 까버린 거죠. 이게 그 소동의 실체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또 잠잠해졌어. 중동 정세가 잠잠해졌어. 그러는 가운데 이제 바라카 원전이 공격을 받았으니 이제 다급해진 UAE가 한국에 매달릴 거 아닙니까? 군대를 보내든지 무기를 주든지 뭘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게 진짜 충격적인 건데 내가 이거까지 까야 될까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다녀오고 나서요. UAE가 우리한테 뭘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북한 해군에 대해서 방어 전략을 수립했을 거 아니냐. 그걸 좀 설명해 달라 이게. 그걸. 아니 북한에 재래식 잠수정이 있고 그다음에 고속정이 있고 NLL 복잡하고 근데 한국군이 방어를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방법을 좀 알고 싶다 이거지. 이란이 그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우리 합참의 해상작전과 우리 합참의 이 해상작전을 담당하는 해상작전과가 UAE에 출장을 가가지고 탑시크릿 우리 해상 또 수중 방어 전략을 갖다가 이란에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 군사기밀을 브리핑을 해줘요. 왜 해줬냐? 비밀 협정과 그 부속 양해각서에 UAE가 요청하면은 군사기술 교육훈련 작전 개념을 도와준다고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걸 보고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해주라고 해가지고 해준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군사기밀 유출이에요. 이것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 장교들이 UAE에 가.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이게 우리한테 아주 비상한 국익이 걸려 있는 사항인데 만일에 말이에요. 지금의 UAE의 안보 상황이 더 위급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지금 판단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UAE하고
공고한 군사 동맹이 돼서 원전을 계속 UAE에 운영하고 또 더 나가서는 전 세계 원전 수출을 UAE하고 같이 하고 원전 기술도 나고 그 다음에 무기도 수출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우리 군사 기술 노하우를 갖다가 UAE에 전수해서 같은 편이 돼서 더 심하게는 같이 전쟁을 할 거냐.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좋은 건 있죠. UAE가 석유를 많이 대줄 거 아닙니까? 요즘 이제 UAE가 석유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니까. 오페크에서도 탈퇴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석유 수급에도 뭔가 도움은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란이 가만 안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비밀리에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국익을 도모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란에도 우리가 특사를 보냈잖아요. 정병화 특사가 다녀왔잖아. 그리고 UAE에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국방부가 가 있단 말이에요. 국방과학연구소도 갔어요. 이번에 남호호 피격을 당한 그 남호호가 지금 UAE에 정박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UAE하고 협력은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느 사이에 우리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가 갈림돌이라는 거를 일단은 한번 봐야 되고, 우리 인계철선이다. 인계철선. 일단은 요 부분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 순간에 중동의 그 정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그 중동 정세가 더 격화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한국군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면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실력이 드러나는 지점인데,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이제는 미국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중국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호르무즈 해역과 페르시아만에서 우리의 국익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중견국 외교, 우리 스스로의 어떤 관리와 경영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국격을 세우는 문제가 이제 달려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무기와 안보 협력 이런 면에서 협력을 할 의사가 있다. 실제로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그 다음에 UAE, 오만에 이르기까지 여기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기회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회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의 공간이 자칫 이념적으로 누구를 적대시하고 혐오하는 방식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수한 그 경제 안보에 있어 가지고의 국가의 능력, 그 국격에 기반해 가지고 펼쳐질 때, 이때 비로소 우리가 존중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 프랑스가 이 다국적 연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히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 어떤 그 능력에 기반한 대중동 외교를 펼칠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분명히 기회의 순간이기도 하고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에 관해서는 지금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고 또 안규백 장관이 미국에 갔다 왔고 해서 우리가 동맹 간에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미국은 한국을 대만처럼 대하진 않습니다. 한국에 대해 귀싸대기를 때리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의 항공모함과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우리의 안보를 지켜준다는 환상은 버려야 돼요. 폭격기와 항공모함이 중동에 가가지고 지금 전쟁을 종결짓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는 지상전이 아닙니다. 상륙전도 아니에요. 전쟁을 종결짓는 전략이 아닙니다. 앞으로 미군이
한반도에서 지상전을 수행할 수 없다면은 이것은 결정적 작전을 할 수 있는 군대가 아닙니다. 여기에 의존해서는 안 돼. 여기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한반도 방위 자체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우리가 결정지을 수 있는, 그건 뭐냐 하면은 한국군, 즉 지상군의 영역이라는 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디사이시브 워, 결정적 전투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가 행사한다 해서 이 부분에 맞는, 국격에 맞는 국방정책, 즉 전시작전권을 빨리 한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결기를 한번 내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결기를 한번 내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미국하고 뭐 팩트시트를 갖다가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뭐 정상 간에 통화를 했다 그랬는데, 문제는 한국 방위의 자주화,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중견 국가의 국격을 세우는 방향을 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코드밤님이 그래서 천공이 프로토타입 실험하느라 UAE에 2기가 배치돼 있었구나.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잘 봐주신 것 같고요. 지금 댓글들이 많이 오는데 UAE하고 손절도 고려해봐야 된다. 이 댓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지금 뜨거웠거든요. 자, 제가 방송 초기에 호르무즈 해협의 전쟁은 아시아로 전이된다. 미중 간에 지금 큰 그림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일본도 결정해야 된다는 거. 이런 면에서 세계 질서의 판이, 인도 태평양의 지각의 판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좀 말씀해 드리고요. 김영신 님이 UAE가 석유를 준 이유도 있었네. 맞아요. 최근에 2천만 배럴 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요. 우리 석유 줄 테니까 약속 이행 잘해라 이거죠. 신터방 님, 한국이 수십 년간 갈아넣고 투자해서 이런 한국 국방기술 마구 유출시키고 있구나. 좀 개탄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뜨거운 반응 잘 확인했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최신 소식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김종대 TV에서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저희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김종대 TV를 후원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는 일석이조 쇼핑이 후원이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 제품의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김종대 스토어로 바로 안내가 됩니다. 품질, 안전, 맛이 보장되어 있는 우수한 상품들을 아주 최저가로 입점시켜 놨고요. 먹거리, 전자기기,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제품이 있으니까 저희 김종대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제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종대 스토어.